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히게 만든 소식. 1. 바이든 대통령 7광구 한국 영토 공식 승인. 안녕하세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건 2차 세계대전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일왕이 스스로 항복하고 아직도 전쟁 결과 불복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울릉도 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울릉도 자체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어 독도를 방어하면 된다. 새롭게 건조하는 항공모함은 7광구에 배치해서 일본 해상 자위대를 막아내야 한다.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고 이제 전 세계로부터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받고 있는 독도.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대형 항공모함을 독도 해역에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한국은 독도와 동해의 영토 주권을 행사하여 그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하려는 모양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던 일본이 또다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 한일 양국 간 영토 분쟁의 불씨를 재점화시키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이란 특정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국제법 조항과 그에 따른 판례, 이중으로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력에 강하게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국제법의 보호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독도 해역에 해군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에 군대를 배치해봤자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참다 못한 한국이 입장을 바꾸어 새로 구입 및 배치할 대형 항공모함을 독도에 위치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어진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 지정 노림수에 대항해 고수해오던 전략적 인내를 깨고 한국 해군이 독도를 직접 수호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새로이 배치될 대형 항공모함의 물망에 오른 것은 세대 교체 중인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뿐은 영국의 대형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한국 해군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 가나스기 겐지는 긴급히 주일 한국 대사관에 방문해 한국 해군의 동해 진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국의 대형 항모 배치에 대응해 현재 진행 중인 항모 개장을 서둘러 이즈모급을 독도 해역에 보낼 예정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전단이 동해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외신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신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본 해군이 영국 측의 동해에서의 합동 훈련을 제안했다는 공식 입장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영국은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새 외교 안전보장 지침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한다는 방침을 표명, 동해로의 항모전단 파견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미국의 포위망에 영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이죠.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요청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영일동맹을 강화시키고 동해와 독도 등 영토 분쟁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들어간 셈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 미국이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방관하거나 일본의 편을 들어주던 과거와 달리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자 궁지에 몰린 세종시를 보내 차선책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의 눌런드 대변인은 공식적인 백악관 논평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줬죠. 한일 양국 모두 미국에는 강력하고 중요한 동맹국이다. 이들 간 분쟁은 분명히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일이다. 라고 언급하며 더 이상 일본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2021년 말 한국 경찰청장이 독도에 방문한 건을 두고 일본이 격렬하게 항의했을 당시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행동에 불편한 기색을 보여 해당 기조를 확실히 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일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자 일본은 재빠르게 다른 동맹을 찾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동해에 도착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 그러나 영국 해군의 반응은 일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영국 해군이 일본 해군과의 훈련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 훈련 시작 후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 명령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 함대를 한국 쪽으로 돌려 향하기 시작한 영국 함대. 바로 이번 달 말부터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한 일본 정부는 왜 합의된 훈련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영국의 항모전 단장 앤드류 번스 제독은 일본과 합의된 훈련은 종료되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영국 항모전단이 동해로 온 이유는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연합훈련이 본 목적이었던 것이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이 동해에 배치하고자 하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운영 훈련을 위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작년 여름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동해에 방문했던 영국 항모에 올라 그 시설을 확인하고 운영 노하우를 전달받았던 것의 연장선상인 셈인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은 이번 훈련에서 탄도미사일 탐지 훈련 역시 병행, 한국의 우수한 전략 자산 탐지 능력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국방부에 따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탐색 구조 훈련과 해상 기동 군수 훈련을 할 예정이라 밝혔으나 사실은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상호 교류였던 것이죠. 동해와 독도 해역에서의 해상 장악력을 강화시키고 싶은 한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설 기술이 필요한 영국이다 보니 서로 윈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영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고 다른 곳도 아닌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하자 일본은 크게 낭패를 본 상황. 그들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전략이 미국은 물론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영국에게까지 묵살당하자 동해 및 독도 영토 분쟁에서 한국에게 영구히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이 진행된 한국의 시를 지배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이 명백해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 침탈에 대한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는데요. 그런 상황에 일본의 전통적 동맹인 영국마저 한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일본의 야욕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분쟁 지역으로 취급당하며 긴장감이 흐르던 독도가 이번 사건으로 드디어 일본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동쪽 끝, 새들의 고향 독도가 앞으로도 한국의 품에서 평화와 안식의 섬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과거 중국 대륙을 내달렸던 위초고 삼국의 이야기가 다시 오늘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말이죠.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이 맞닿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바다입니다. 서해부터 남해, 동해에 이르기까지 대륙붕을 두고 한중일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흘러나온 충격적인 발언으로 팽팽했던 세 국가 간의 신경전이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이라는 소문이죠. 다시 한번 국제정세를 뒤흔들 이 소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소 몇 달, 길게는 연말까지도 예상하고 있죠. 이 사태가 지속될 시 현재에도 혼란 그 자체인 글로벌 공급망 역시 어두울 전망입니다.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각국 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뒤늦게 이를 해결하고자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유가의 변동이 심하다는 점인데요. 미국이 총 1억 8천만 배럴에 달하는 전시비 추기를 풀면서 유가가 안정됐지만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묶여있는 이상 언제 또 불안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출 국가인 한국은 원유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이 있죠. 바로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묻힌 지하자원입니다. 해당 대륙붕들의 지하자원 매장량을 추정해보면 미래의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중동 국가들을 뛰어넘는 산유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제7광구에는 약 1000억 배럴로 미국의 4.5배에 달하는 원유와 72억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배럴당 50달러로 치면 한화로 6천조 원이 넘어가니 한국이 사용할 자원은 물론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나 한국은 7광구에서 석유 자원을 채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자본이 있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 가만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1광구부터 7광구까지 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했지만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석유 탐사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항의하자 공동 탐사로 방향을 바꾸고 한일 대륙붕협정을 체결, 2028년까지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양측이 동의할 때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못 박았죠. 문제는 대륙붕의 개발권을 정하는 조건이 1983년 국제해양법이 제정되면서 변경되자 7광구의 소유권이 한국이 아닌 더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오늘날까지 회피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7광구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 한반도 7광구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7광구는 한국의 소유가 맞다라는 결론이었죠. 분명 일본과 중국이 7광구에 눈독을 들이며 세 국가가 대립하는 상황을 인지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자원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미국의 국제적인 입지 축소에 대한 염려와 대응책으로 파악되는데요. 우선 세계 석유 시장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산 세일가스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지만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수년 내 고갈된다는 예측으로 인해 증산에 소극적이죠. 그마저도 고유가를 잡기 위해 세일가스 굴착을 늘렸지만 생산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석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제력이 가장 중요한 중동에서도 약화된다는 점인데요. 러시아 경제 제재 이후 석유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미국과 EU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증산을 요구했지만 사우디와 UAE 모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우방으로 평가받던 사우디조차 미국에게서 등을 돌리니 백악관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전 반세기 동안 석유 대금의 달러 결제는 당연한 규칙이었지만 사우디가 이를 깨고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국이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및 기축동화로서의 달러화를 공격하는 가운데 중국은 얼마 전 서해의 제2광구에 몰래 탐색시설을 설치한 것은 둘째치고 이미 7광구 서쪽에 20개가량의 유전과 가스전을 설치했습니다. 기존 석유자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륙붕의 지하자원까지 넘보기 시작하자 미국의 관심이 제7광구로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고 7광구 개발을 시도한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7광구와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을 설치, 빨대 효과로 7광구 내 석유 자원이 같이 뽑혀 올라간다는 우려가 생기자 일본이 강력히 항의해 잠정 보류됐었죠. 문제는 일본이 이후 공동 개발을 제한 7광구에서 직선거리로 860m 떨어진 거리에 중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해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이 없다는 등등 갖은 핑계로 한국의 개발 요청은 무시했던 일본이 7광구 바로 옆에서 매년 중국의 개발 요청을 넣을 정도로 공을 들이는 상황인데요.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7광구가 협정대로 됐으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이 이득을 보는 건데 이걸 중국과 손잡고 석유를 빼돌리려 시도하니 미국 입장에선 배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니 미국이 7광구의 주인이 한국임을 명백히 정하고 대중국 압박에 있어 일본이 아닌 한국을 메인 파트너로 삼겠다는 정황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세는 강화되고 동맹국들은 등을 돌리는 시점에서 믿을 건
한국밖에 없다는 계산이죠. 한국에게 7광구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앞서 언급한 UN 국제해양법의 제정이었습니다. 국토로부터 200캐리 이내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 의해 7광구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손을 들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8년 이후 다시 7광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 국가 간 협의로 끝내지 못하고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로 결정 권한이 넘어간다면 한국의 편에 선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7광구의 확보를 통해 나아가 2광구의 확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아시아 최고의 산유국이라는 칭호가 머지않은 듯합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